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주 강의를 할 해천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강력한 대권 후보자로 떠오르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님이시죠. 이분의 사주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바로 제가 앞전에 이재명 경기지사님의 사주를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 생년월일이 정확하지 않다고, 맞지 않다고 어떤 구독자분께서 그 문의가 오셔서 제가 여기서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 유명인들 사주를 풀 때는 특히 아주 신중하게 이분들의 생년월일을 여러 군데서 이렇게 추적을 많이 해서 확실하다는 사주를 가지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 책이 이제 이재명 지사님께서 직접 쓰신 저서 이재명의 9분 8이라는 책 제목인데, 여기 보시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웃음이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다 이러면서, 자식이 워낙 여럿이고 또 어머니께서 많이 바쁘시고 이래서 생일 같은 걸 별로 세지를 않으셨다가 나중에 이제 헷갈려서 이분의 생일이 22일인지 23일인지 헷갈려서 점쟁이한테 생일을 점을 쳐서 알아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재명 지사님께서 직접 밝힌 자기 본인 저서에 쓴 기록이 내 생일이 23일인 것을 알아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 생일은 음력 10월 23일이 되었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밝히셨고요. 또 여기 보면 책에 저자 소개란에 보면 1963년 영양 봉화 안동 쪽에서 태어나셨다고 저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물론 많은 선생님들께서 유명인들 사주를 분석을 하시는데, 정확하지 않은 사주들이 참 많이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이재명 지사님의 사주도 제가 이렇게 본인의 저서에 밝힌 것이라고 오늘 제가 이렇게 밝혀드리고, 또 오늘 지금 우리 이낙연 전 총리님 사주 분석해 놓은 것도 보면 유튜브에 전혀 하나도 맞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이렇게 추적을 해본 결과, 이낙연 전 총리님께서도 책을 한 권 내셨어요. 형제 자매들 이렇게 합심해서 어머니의 추억에 이렇게 남는, 본인들이 느끼는 그 글들을 써서 책을 만들었는데, 어머니의 추억. 여기에 보면 쭉 보면 1974년 2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부터 쭉 나오죠. 여기 마지막 넷째 줄을 보면 2017년 5월 현재 45대 국무총리, 여기에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1954년 음력 9월 20일 영광군 법성면 출생이라고 본인의 저서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사주를 가지고 혹시 풀어본 선생님이 계시는가 찾아보았더니 한 분도 안 계셔요. 자, 이분은 만세력에 조금 전에 밝힌 생년월일을 쳐보면 갑오년, 갑술월, 을사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은 제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예측해서 풀어보는 이런 위험한 행동은 저는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는 시간만 풀고 모르는 시간은 전혀 해석을 하지 않고요. 단 시간을 몰라도 우리가 흘러가는 대운으로 해서 큰 틀의 운의 흐름을 추적을 해볼 수 있으니까 제가 이 3주만으로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또 보시고 이 사주가 생년월일이 아닌데 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돌려서 상세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간이고요. 수월에 태어나셨습니다. 자, 오행은 일단 시간에 빠진 오행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행에 있고 없는 그 부분은 제가 언급을 하지 않고요. 일단 수월 이르면 양력 한 10월 달쯤 됩니다. 그러면 이 나무에 잎이 질 때죠. 그래서 아마 사주 분석으로 봤을 때 우리 전 총재님께서도 조금 사색을 즐기시는 분 같고요. 좀 외로움도 탈 수 있는 그런 성격이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자, 을목의 특성은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고 생활력도 강하고 성격도 부드럽죠. 을의 형상을 보시면 갑목 큰 나무에 저렇게 칭칭 감아서 덩쿨을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유연하고 생활력도 뛰어나다 이런데, 이분은 지금 연간과 월간의 갑목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연간은 국가 자리고 월간은 그 부모님 또는 조상 자리를 뜻하는데, 이렇게 든든한 백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 갑목을 타고 저렇게 본인이 세력을 뻗어 나가니까 주변 배경 이런 데 덕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제 덕도 있겠죠. 저 정도 되면. 자, 이분이 어릴 때 고생을 했다라고 저서에 밝혔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7살부터 의례대운, 27살 병자대운까지 학문운이 굉장히 좋았어요. 1950년대 이 시대는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당시는 누구나 다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배경인데,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큰 고생은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학문운이 좋아서 초년운에 보시면 해와 자가 들어왔죠. 물은 나무를 길러주니까 수생목 하니까 인성에 해당되고요. 인성은 제가 어머니를 뜻하고 학문, 운서, 스승 또는 생각하는 사고계를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렇게 학문운이 좋게 온 걸 보면 이분은 시대적 배경 때문에 조금 헐벗고 뭐 이런 고생은 누구나 다 하는 고생에 속하지, 특별히 이분이 고생을 했다고는 저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분이 굉장히 3주 안에 좋은 걸 깔아놓고 계셔요. 보면 금녀라고 되어 있는데, 금녀는 금으로 만든 수레니까 이 금으로 만든 수레는 일반 평민들은 못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간기학간이라고 또 신살이 있는데, 보시면 간직에 출세하면 승진이 매우 빨라 출세한다는 길성에 해당이 되고요. 또 보면 연주 밑에 보면 문창성이라고 있는데, 문창성은 재능이 뛰어나고 총명하여 출세가 빠르다. 그 다음 그 중간에 홍념살이라고 되어 있죠. 외모가 수려하고 이성에게 인기가 많다. 이게 홍념살이고요. 그 다음 태극기는 복과 기가 모여서 부흥만호를 이룬다. 부가 일어나고 집이 만호를 이룬다. 그러니까 복과 기가 다 모여있는 이 정도의 사주 발자를 가지고 계셨으니까 아마 지금까지 그 자리에 순탄하게 올라가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동아일보 기자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논술위원에 아주 적합한 것이 식상이라는 겁니다. 식신과 상관을 아울러서 식상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식상의 이 특성이 총명하고요. 언변 그리고 논리적 표현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또는 식상은 돈을 벌어들이는 활동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분하고 아마 이 논리적으로 이 언어로서 만약에 대화를 하면 아마 이겨낼 분이 잘 있겠나 싶을 정도로 사주 구조상 봐서는
식신상간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글재주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글 쓰는 거, 그러니까 이 팔자 구성대로 이분이 직업을 잘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10년 대운과 1년 세운에 지금 현재 이분이 58세부터 경진대운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본인 이런 을목하고 지지지장 간에 경금이 들어있죠. 을경합을 해서 원래 간운과 또는 직장운이 원래가 좋습니다. 원래가 좋은데 특히 2011년 경진 대운에 들어서면서 이 지장간에 있는 경금이 대운으로 투출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때부터 이 본인이 이 정치계에서 좀 윤곽을 드러내지 않았겠나. 전 제가 이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2011년 신묘년 이러니까 아마 이분이 관이 들어오고 대운부터 이제 이때부터 간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대선이 있는 2020년부터는 신사대운으로 대운이 바뀝니다. 신금 같은 경우에는 청강과 을신충을 하는 관계고요. 지지의 사는 큰 부를 뜻하는데, 자, 이민년 하면 2022년이죠. 대선이. 이 지지의 이민년의 인이 여기 본인 사주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인호술, 화국을 이룹니다. 불나라가 불천지가 돼버리죠. 그러면 밑에 본인 일지 을사일주인데 그 밑에 사화하고 그냥 불이 막 큰 불이 되는데 더군다나 또 대운도 신사대운이에요. 그러면 불이 엄청나게 이렇게 강해서 위에 있는 을목과 간목 이런 나무가 다 타는 그런 형국입니다. 사주 형국상. 그래서 만약 이분이 지지에 시주기둥에 물이 있다든가 또는 금이 있으면 이민년의 금생수해서 물로써 식혀줄 수 있고요. 또는 자수나 해수나 이런 것들이 그 시주에 있다면, 이렇게 자시에 태어나셨거나 해시나 이런 시간대에 태어나셨다면 이 화국 이 열기를 얼마든지 식혀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또 인호술 화국이 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실까봐 제가 사주 도표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인과 저 위에 오가 그리고 술과 이렇게 삼합을 한다 해서 인호술 삼합이 되고요. 그 다음 보시면 신자지는 수국이 되고 사유축은 금국이 되고 해묘미는 목국이 됩니다.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대선이 들어오는 그 해는 우리 그 이낙연 전 총리님께서는 인호술 화국이 일어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건강관리를 지금부터 좀 하셔야 됩니다. 오행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건강에 무리가 오는데 특히 이렇게 막 그 불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지금부터라도 물을 자주 드시거나 물을 가까이 하시는 그런 아니면 주무시는 방에 폭포수나 바다가 파도를 치는 이런 시원한 액자 이런 것도 하나 걸어 두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022년 이민년에는 대운이 신사대운으로 바뀐다 그랬죠. 자, 이렇게 2022년 이민년에 보시면 인이 을목에 보면 제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권에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하죠. 요 앞전에 이재명 지사님께서도 같은 을목이기 때문에 제왕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그런 운이 이민년인데 이 공교롭게도 이낙연 전 총리님과 이재명 지사님께서 두 분 다 을목일간으로 제왕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왕을 놓고 두 분이 대권에 나란히 가서 한번 붙을 것 같은 예감은 드는데
다만 제가 우리 그 이낙연 그 전 총리님에게는 이노술 화국이라는 이런 악재가 같이 들어오니까 건강에 이노술 화국 이러면 목생화가 됩니다. 나무가 불을 살리는 목생화, 이거는 결국은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본인 일간이 나무에 해당이 되니까 불을 피우기 위한, 이러다 보니까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해가 2022년 이민년이니까 지금부터 우리 그 이낙연 전 총리님께서는 물을 자주 드시고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신다면 대권에 한번 들어가서 경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사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